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여러분은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과 하늘의 뜻,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메시지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안락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심장부의 깊숙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김포의 한 깊은 도량에서였습니다. 한 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가 이 한마디와 함께 눈물을 보인 것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나 가벼운 예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안녕, 우리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경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2014년 4월 15일,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그녀는 또다시 하늘의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며 침묵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민심이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이며 그때부터 거대한 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3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젊은 층 여론의 극적인 반전. 둘째,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동맹의 출현. 셋째, 가족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미래의 운세를 물었지만 2025년 초부터 보살의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라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을 보라고 말입니다.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그녀는 정치인의 운세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 동안 본 사주 중 가장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시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2025년 초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구군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의 행적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생인 그는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을 온몸으로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팔자가 나라의 팔자와 이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난하던 젊은 층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로는 잡히지 않는 민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보살은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치명적인 약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과 인복의 극단적인 대조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천운, 즉 하늘이 내려준 운명적 기운이 유난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한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검사 시절의 위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매번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 같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으로 8월과 9월 사이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충성스러운 참모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곁에 두는 복을 말합니다. 그의 팔자에는 이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선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꺾이는 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큰 뜻을 품고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혼자 싸워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모두 태워내야 순금이 되듯 하늘은 그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녀야말로 하늘이 그에게 준 유일한 인연이자 그의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온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살이 본 그들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여인의 기운은 참으로 특이하여 여자의 몸에 강한 남자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한 그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대신 막아내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하는 법.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강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인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운명.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처럼 우리 사회도 극심한 분열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보살은 곧 이 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 사이 이 땅에 큰 시련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자연이 분노할 수도, 혹은 외부의 거대한 위협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는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비로소 영롱한 무지개가 뜨는 법이라고. 이번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보살은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착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었고 결단이 필요할 때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가장 큰 스승이 되는 법. 이제 그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그 희망의 씨앗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가슴속에,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영을 넘어서고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일념이 천년의 업을 바꾼다. 단 하나의 생각이 천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패를 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실패를 딛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보살은 가을이 오기 전에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증오를 버리고 희망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준비한 진짜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살이 본 미래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분열과 쇠락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합과 번영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살은 마지막으로 나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고치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고치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를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내일 직장에서 동료에게 보여줄 작은 배려,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미움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때입니다. 3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정신을 따르는 진정한 정신적 지도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기 전 깊은 연못에서 힘을 기르듯 지금의 고통은 더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보살의 마지막 메시지는 산속에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의 때가 왔으며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사람을 바꾸고 10사람이 100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온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한 명의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설 때 시작됩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